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렸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지사가 친문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어떻게 해서 일단 문준용 씨 얘기를 이재명 지사가 거론한 건가요? 그러니까 검찰 출석 1시간 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났을 때 또 아까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SNS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썼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트위터 글이 다만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특혜 채용 의혹 자체도 허위임을 확인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것이 허위임을 확인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한 이후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난주 토요일 날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검찰 조사 직전에 소셜미디어에 김민지 기자 설명에 저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보면 조수진 부장, 아니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보면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무관한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문제를 거론한 것이 다소 좀 생뚱맞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이게 법률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네. 사안입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의 이번의 핵심,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것은 첫 번째로는 해경군 김 씨의 트위터를 김혜경 씨가 썼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냐. 이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이라 할지라도 이 사안이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이전부터 밝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법률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이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의혹을 쟁점함으로써 자신을 좀 피해가려 한 측면이 있다. 네, 그러니까 법률적인 측면도 건드렸지만 또 정치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참 이재명 지사가 이제는 어떻게 대통령 아들 문제를 예를 들어도 말이지 어떻게 문준용 씨 얘기를 꺼내 드냐, 이거 참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문준용 씨 거론한 거.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 얘기를 하려면 좀 순서가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해경군 김 씨가 사실 논란이 된 것은 기본적으로 문준용 씨 특혜 채용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경군 김 씨가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김혜경 씨냐, 부인인. 그 부인이 동일인이 아니라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왜 이재명 지사가 나서서 이거 먼저 문준용 씨 이걸 해결해야만 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순서가 엇갈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 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해경군 김 씨가 부인인 김혜경 씨와 동일인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먼저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성립시키려면 해경군 김 씨와 김혜경 씨 부인이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태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왜 해경군 김 씨가 논란이 된 얘기를 지금 이 장면에 와서 보호하듯이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라면 이라는 점도 전제했을 때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수단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준용 씨의 그 취업 특혜 의혹 사건은 2012년 대선 때도 쟁점화가 됐다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당이 이 사건을 쟁점화했다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때는 증거 조작 의혹, 증거를 조작했다. 이 부분이 밝혀져서 지금 대법원에서 몇 사람은 유죄가 확정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대선 후보, 유력 대선 후보의 아들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 쟁점화하더라도 잘 법률적으로는 처벌되기가 어렵다.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증거 조작 문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는데 이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냐,
이 본질을 흐리기 위해 가지고 아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쟁점화하고 나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사 발언은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문준용 씨를 또 옹호하는 측면도 있어요. 음모론 차원에서 음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라고 전제를 하지만 이것은 나를 이렇게 수사하려면 문준용 씨 의혹이 다시 한번 쟁점화됐는데 이런데도 청와대가 감내하겠느냐 이런 도전장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준용 씨를 이재명 지사가 거론한 그 배경이랄까요? 속내랄까요? 정치적 의도랄까요? 이런 것들 좀 짚어봤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문준용 씨를 거론하니까 김민지 기자, 민주당 내에서는 좀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오전에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먼저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그 문제가 2012년 대선부터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그걸 활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저는 이 문제는 이미 또 법원에서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는 내가 볼 때 납득하기 힘들다. 이재명 지사가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까지 거론한 이것을 과연 친문 의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해서 몇몇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재명 지사의 행동에 별 대응을 하지 않겠다, 말을 아끼는 모습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원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이재명이란 단어가 금기어다. 금기어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왜 그런 행동을, 왜 그런 언급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런 발언에 조금은 계파 갈등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약간의 의심하는 발언도 있었고요. 어쨌든 문준용을 언급한 것 옳지도 않고 적절치 않다. 그리고 탈당이라는 것은 본인이 정할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탈당에 대해서 좀 던지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자, 좀 전에 목소리 들으셨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준용 씨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정도 얘기 나왔으면 게임 끝난 것이죠. 민주당은 어쨌든 그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왜 그랬을까잖아요. 김 교수님, 이재명 지사가 더 이상 나는 친문 진영과 한 배를 탈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친문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전략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전략이 잘못됐다. 그렇죠. 위기를 고조를 시켜서 거기에서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는 건데 과거에는 그런 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사안을 대결점을 찾아가지고 막후에서 뭔가를 타협을 하고 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이 사안은 이런 것들이 해결 방법이 안 되거든요. 이미 국민들이 아주 내밀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고 이 부분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나온 얘기인데 이거를 아무리 위기가 고조된다고 해서 그거를 타협을 하거나 딜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하고 오히려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밝히고 그렇게 해서 후위를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아닌 게 있으면 떳떳하게 아닌 걸로 이제 밝혀지면 다시 정치적으로 복귀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 누구보다도 이제 당당한 대권 후보로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내부 분란을 조성을 하는 그런 전략 저는 효과적이지도 않고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특히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잘못된 전략이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카드를 꺼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경찰 출석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이 진실을 선택하지 않고 권력을 선택했다. 권력 편에 섰다. 그러니까 자신이 친문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탄압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꺼냄으로써 친문 핵심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대외적으로는 공격받고 핍박받는 모습을 계속 연출하기 위한 거거든요. 일부러 뭔가 이게 핍박받는 이미지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친문 의원들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건드리면 그 몇 배 이상으로 돌아오는 게 크거든요. 이런 분들과는
쉽게 말해서 원수가 되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두 예. 번째는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예. 지금 정권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수라든지 법원의 판결들이 힘이 센 쪽은 현직에 있을 때는 건드리기 어렵다. 예. 이런 어떤 밑바탕에 민심이라는 게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 부분은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거죠.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친문 진영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대놓고 공격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핍박받는 이재명 지사의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말려들 수 있는 거죠. 말려들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재미있는 해석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요. 이제 급기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뭐 이제 당을 떠나야 된다, 안 된다 뭐 말들이 많은데요. 이철희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시죠. 자, 이재명 지사, 아이고, 이제 뭐 좀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야 된다, 자진 탈당해야 한다. 명예 회복해서 돌아오는 게 맞지. 정치 세력 간 다툼으로 만들면 이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이전투가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당내에서 탈당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네요, 교수님. 그렇죠. 그런데 예. 당의 사람들이 사실 많이 인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예. 이슈가 사실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진짜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장면에서 이제 내부 분란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작동을 하면 사실 당이 뭔가 오히려 선택을 강요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장면에서는 저는 지금 이철희 의원 얘기가 좀 적절하다. 왜냐하면 적절하다. 사실은 뭐 과거에는 유죄 판결이 나야만 사실 탈당을 하거나 뭐 이런 예. 것도 출당을 하거나 그런 조치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조가 기소만 돼도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걸로 좀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기소 전이지만 사실 논란이 이렇게 되고 본인이 떳떳하고 뭔가 명백하게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당을 위해서 내가 탈당을 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깨끗해진 다음에 다시 올 때 날 환영해달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뭐 국민들 보기에는 예. 뭐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지금 이재명 지사의 어떤 행보를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순응하는 그런 모습은 거의 없고 좀 약자, 반박하고 그렇죠. 오히려 탄압받고 뭐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은 사실 당에게도 부담인 것이고 결국에는 정치권 전체가 이 이슈에 이제 매몰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철희 의원의 조금 전에 그 발언 CG를 보면서도 이철희 의원이 상당히 전략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분을 공개적으로 건드리면 굉장히 뭐 10배, 100배 굉장히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철희 의원만 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자진 탈당을 해야 된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요. 자진 탈당 하라도 아니고 억울하더라도 자진 탈당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핍박받는 모습 이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의혹까지 꺼냈는데 탈당할 리는 만무하죠. 자진 탈당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쫓겨나는 모습도 지금 연출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당을 자진 탈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없어 보여요. 쫓겨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출당 조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 근데 이 보면 어쨌든 이 이재명 지사가 영린을 건드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문준용 씨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좀 어떤 반응들을 좀 내놓았나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준용 씨 관련 이야기가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사실상 문준용 씨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야당 선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오늘 이런 목소리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같이 죽자 뭐 이런 식으로 2판 4판 지금 싸움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좀 가만히 두지 않으면 대통령도 다친다. 이런 일종의 협박이라고 봐야죠. 같은 당으로서는 도저히 좀 용인하기 힘든 싸움을 당내에서 야당으로서 싸우겠다. 이재명 지사는 경찰이 권력의 줄을 섰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 권력이 대통령을 뜻하는 것은 누구나 알만했습니다. 이 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그 권력과 직접 맞서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당내에서 사실상 야당으로서 싸우겠다는 메시지다. 조수진 부장 얘기와 결을 좀 같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철희 의원이 어쨌든 탈당을 거론했잖아요. 이 지사님 억울하더라도 좀 당을 좀 나가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재명 지사 측에 오늘 입장이 나왔습니다. 탈당과 관련해서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원이고 문재인 정부 성공이 이 대한민국에 유익하기 때문에 절대 이재명 지사가 탈당하는 일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누가 되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내용이 이재명 지사님의 그 입장을 충분히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밝혀한다는 글이 한참 논란인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과 대결 구도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경공 김씨 트위터 밝히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이재명 지사의 모습은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의회에 출석하는 모습인데요. 보면 이재명 지사, 자,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김 교수님 보세요. 오늘 이재명 지사는 각종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근데 경기도 대변인이 나서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뭐 탈당할 생각이 없다라고 또 막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죠. 글쎄요, 이게. 그 탈당을 한다는 건 이재명 지사한테는 곧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지지자들을 결속을 이제 방해하는 뭔가 와해시키는 그래서 힘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상당히 강경한 대응책을 구성했고 그런 맥락에서 아까 우리 조수진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어떤 적을 이제 일종의 이제 답을 정해놓고 이제 수사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문준용 씨 얘기 꺼낸 거 뭐 등등의 어떤 강경한 입장을 채우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강경 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효과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부 분란을 일으키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 계속 잔존하고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그러지만 거꾸로 이렇게 분란이 되면 당내 또는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지지했던 가장 약한 고리들이 사실 이탈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지금은 떠나 있을 때지 지금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는 것이 당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 발언을 들어보니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라도 탈당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걸로 좀 정리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대변인은요. 경기도정을 대변하는 게 직업인데 지금 김용 경기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의 개인사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개인 변호인을 둬서 조금 대변을 하는 게 좋겠다.